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그죠? 그러니까 이 대상, 그러니까 소유되어지는 대상은 이중의 지위를 가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통 사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중의 지위라고 그랬죠. 문제는 뭐냐면 이 작품이 또 다른 한편,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보통의 사물과 다름없는 그런 이제 앙수화적인 어떤 입장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작가의 정신, 혼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뿌르스합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제 무슨 사인회 같은 걸 할 때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 작품은 곧 나의 분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분신. 그러니까 알테레고죠, 알테레고입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는 이 작품을 창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체성, 사상, 표지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담았죠. 즉 혼을 담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그 작가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책으로 물질화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중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앙수화적인,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물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작가의 혼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죠?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품은 무한정 나의 표지를 지니고 있다. 표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죠. 다시 말해서 나의 작품은 무한정 나의 사상이다. 모든 예술 작품은 하나의 사상이며 하나의 이념이다. 그러니까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르스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작가가 쓴 작품을 소유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대자즉자의 결합이 가능하죠. 그런 경우는 이 작품이 사물적인 어떤 모습일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 모습이 항상 유지되어야지만이 작가가 우리가 앞에서 붙어서 얘기했던 작품을 써가지고 구원을 구원의 어떤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항상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게 잘못하게 되면은 작가가 자기가 쓴 작품을 읽고 소유를 하게 되면은 뿌르스왕수, 즉 대자즉자의 상태가 자기의 어떤 목표인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생각을 읽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 그래서 뿌르스와 뿌르스와의 결합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어떤 문학을 통한 또는 예술 작품을 통한 자기 구원에서 자기가 자기 작품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뿌르스와를 항상 이 앙수화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다른 존재가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냐? 이게 독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입니다. 3번에서 3번에 있어요. 글쓰기를 통한 대자즉자의 결합의 실현인데 인간의 목표는 신, 즉 대자즉자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작가가 자기가 쓴 작품을 소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자즉자의 결합이고 하나는 대자의 결합 상태입니다. 그렇죠? 창조의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작품을 소유하는 것은 나이자 동시에 나가 아닌, 그죠?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나죠. 그 다음에 농무아가 이제 비아인데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작가가 쓴 작품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썼죠. 지금 하나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중의 지위가 사물,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또 다른 자, 그러니까 알테레고 이런 표현을 썼고 또 한편으로는 나이면서 이거는 이제 농무아를 먼저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아이면서 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물인 경우면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거, 심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작가의 또 다른 그러니까 어나더 에고가 되니까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 상황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물이 그러니까
앙수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태로 존재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세계에서 만나는 어떤 다른 어떤 사물들 많겠죠? 뭐 나무, 돌멩이 뭐 많겠죠? 이런 것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것과 약간 다른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저기 신이죠. 그러니까 절대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들인데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책에서는 이 관계가 끊어졌죠. 이게 가로 안에 묶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우연성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최소한 작가에 의해서 고안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이 신의 절대자에 해당되는 작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가에 의해서 이 그 작품이라고 하는 사물은 그것의 존재 이유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죠, 관계가.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러니까 신이 있어서 이걸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거는 필연적인데 가정상 이게 없으니까 이 관계가 탯줄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우연성인 그런 건데 비해서 이 사물은 이게 그 뭐죠? 길거리 그냥 떨어졌을 때 이건 어떻게 돼? 사르트르가 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같은 사물이라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그래서 그것 그 나에 의해서 창조된 것, 나는 그것의 존재 이유고 그것의 이 세계의 출현을 내가 보증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내 작품을 간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은 나를 위해서 가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상 존재의 본의 목적이 되는 일이다. 소유가 온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소유하는 자는 소유되는 대상의 존재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가가 작품을 쓴 경우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프루소 앙수화를 실현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사물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사물은 보통의 사물들과는 다르게 나에 의해서 즉 작가에 의해서 그 존재 이유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트르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를 담고 있는 작품을 소유함으로써 이 프루소와 앙수화의 어떤 결합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지금 그 존재함무가 옛날에 번역돼서 현대와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나는 내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서 그리고 즉자로서 존재하는 한도에서 나의 근거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즉자 대조의 기도 그 자체이다. 즉 내가 쓴 작품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이룩하게 되는 어떤 결과가 되는 거죠. 소유하는 대자와 소유당하는 즉자의 이 한 쌍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유하기 위해 있는 존재, 그것의 소유가 자기 자신의 창작인 존재, 다시 말해 신의 존재와 맞먹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 부분만을 뽑아온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가가 작품을 써가지고 소유를 하게 되면은 한 경우죠. 프루소와 앙수화, 즉 즉자 대자의 결합을 실현 가능하고 따라서 신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작품을 쓴 경우면 이 작품은 내가 없으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과의 관계에서 나는 조물주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문제는 과연 작가는 이 사르트르가 제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가 바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르트르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마직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불가능한 구원을 그랬습니다. 사르트르는 존재함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 즉 신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 다시 말씀드리면 극자 대자를 결합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실패이고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무용한 정렬 또는 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르트르가 작품을 써가지고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그죠? 무한정 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사르트르가 존재함에서 인간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트르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느 풋내기 화공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떤 산에 도사가 있어가지고 그 도사한테 돌을 닦으러 간 겁니다. 화가가.
이제 풋내기 화가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제 그림이 그죠?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자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네 그림을 바라보고 스스로 놀라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그림이 낯설게 보이는 거죠. 쭉 내려가시면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지각하려고 했을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그 제작의 작업을 머릿속에서 반복할 따름이며 작품의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가는 자기 자신이 쓴 작품을 보면서 화가는 자기가 그린 작품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알ter-ego, another ego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작품의 도처에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 간단히 말해 자기 자신만을 만날 뿐이다. 그러니까 another ego니까 그죠?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주체성만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그가 창조해낸 대상, 작품은 보존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가 이 대상을 다시 읽는다고 해도 벌써 늦는다는 겁니다. 그가 쓴 문장은 결코 그의 문에는 아니라 눈입니다. 눈에는 절대로 하나의 사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작가가 작품을 창조해서 그걸 소유를 해서 이런 상태, 그러니까 프루소와 옥수와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해야지만이 자기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는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측면 때문에 작가가 작품을 읽고 소유하게 되면 항상 프루소와 프루소와의 결합만을 실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작품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발견할 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죠. 그러나 작품의 객체적인 측면, 즉 즉자적인 측면을 확보하는 것이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즉 자기의 어떤 구원을 달성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인데 작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작품을 읽는 경우 객체적인 측면을, 사물적인 측면을 작품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루소와의 결합만을 실현할 따름이고, 따라서 실패고, 이 경우 작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담해서 펜을 놓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3번이 5번이죠. 글쓰기와 읽기의 결합, 즉 글쓰기의 주체인 작가와 읽기의 주체인 독자의 결합. 그렇게 하고 그 독자가 이제 타자 개념으로 좀 이제 확대돼서 나타납니다. 사르트르는 문학 작품을 팽이로 비유라고 했습니다. 문학이 무엇인가 해서. 그죠? 팽이는 선생님께서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좁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져야 됩니다.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작품 팽이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사르트르에 따르면 독자 읽기 행위라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은 독자 읽기 행위가 가해지지 않는 한, 더해지지 않는 한, 사르트르에 따르면 종이 위에 박힌 검은 흔적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죠? 검정 거는 뭐죠?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읽기 행위는, 그러니까 독자의 행위죠. 읽기 행위는 사르트르에 따르면 읽기 행위의 주체인 독자, 즉 타자죠. 타자의 주체성을 이 작품 속에 흘려 넣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은 작품의 객체적인 면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들 같은 책이라도, 그죠? 같은 책이라도 책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정신을 집중해서 읽을 때하고, 그죠? 내가 좀 술이라도 한잔 먹고, 아니면 엄한 생각을 하면서 읽을 때하고, 이거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맨정신, 맑은 정신에서 이 책을 어떻게 돼요? 객체화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책의 어떤 의미를 내것화하는 거죠. 그죠? 근데 책이 어렵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상태가 이거 내가 책의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책을 사부라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돌이랄지 이런 걸 보고 이것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규정을 짓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 대상이 될 텐데, 시선입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타자란 나를 바라보는 자라고 해서 시선을 통해서 사르트르가 이 타자를 규정합니다. 근데 이 시선이
단순한 어떤 뭐죠? 어떤 눈, 그죠? 어떤 시선의 잠깐 그 뭐죠? 어떤 눈동자의 어떤 집중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힘입니다. 그죠? 시선의 힘이죠. 푸코도 얘기를 했죠. 만약에 여기 뭐 감시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우리 뭐 다 빨간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힘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의 힘이거든요. 어떤 힘이냐면 시선 끝에 와닿는 모든 것을 다 객체로 사로잡아버리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도 그렇고 여자 선생님도 그렇고 아침에 나올 때 열심히 뭐 이렇게 화장하고 꾸미고 뭐 거울 보고 그러잖아요. 나올 때는 뭐죠? 그렇게 뭐 이쁘게 꾸미고 나왔는데 뭐 전철을 타고 뭐 가는데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봐봐.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객체화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여름은 지났지만 여름에 해수욕장 가려고 가서 좀 드러내려고 사람들이 4월달, 5월달부터 뭐 헬스하고 뭐 선탠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눈에 띄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선입니다. 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책을 볼 때 사르트르에 따르면 작품을 우리들 시선 밑에 놓는데 그때 그 시선에 의해서 이 작품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밝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객체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책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타자가, 즉 독자가 나의 책 속에 그 자신의 주체성을 흘려넣을 때, 다시 말해 나의 책을 재창조할 때 나의 책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의 객체성, 객관성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 타자의 평가라는 시각 속에서 내가 나의 책을 다시 읽을 때 나는 그 책 속에서 어떤 심오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 심오함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 책 속에 불어넣을 수 없었던 그러한 심오함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도덕을 위한 노트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 나는 아무리 내가 내 책을 읽어도 이걸 객체화를 시키지 못해. 왜? 또 다른 나니까.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 속에 내 책 작품 속에 내가 넣었던 나의 혼, 정신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반대로 타자인 경우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 시선에 의해서 객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작가가 결국 뭐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작품을 창조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지점, 즉 프루스와 앙수아에 도달하려고 하면 이 앙수아를 결국은 뭐냐면 타자의 어떤 어떤 눈에서 타자의 어떤 읽기 행위 속에서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작품에 객체적인 면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는 타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학의 경우는 독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독자가 없으면 그 사르트르의 어떤 체계 속에서 문학을 통한 자기 구원, 즉 그 절대적 신의 어떤 상태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르트르는 작가, 그 아래에 또 있네요. 읽기 행위는 시선을 동반하는 행위고 시선을 객체화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또한 작품은 타자에 의해 인정되고 가치평가되어야만 한다. 작품은 실제로 타자에 의해 그리고 타자를 위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그 도덕을 위한 노트에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타자의 협력은 비록 그것이 그 작품에 완전한 외면성을 부여하는 것일지라도 필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타자란 예측 불가능한 자유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또 설명이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독자가 그 타자가 뭐죠? 이런 노력을 해준다면, 즉 작품을 읽고 이 작품의 객체적인 면을 부여해준다는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 글쓰기와 뭐죠? 글쓰기 행위와 읽기 행위가 결합되겠죠. 그렇게 결합될 때, 그죠? 사르트르에 의하면 진정한 어떤 문학 작품이 탄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쓴다는 작업은 그 변증법적 상관자로 읽는다는 작업, 독서 행위를 함축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연관된 행위는 서로 다른 두 행위자를 요청한다. 그죠? 그러니까 작가와 독자가 달라야 돼요. 그죠? 작가가 자기 자신이 쓴 작품의 독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패죠. 그러니까 항상 전혀 다른 두 명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신의 작품이라는, 그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는 구체적이며 상상적인 사물을 출현시키는 것은 작가와 독자의 결합된 노력이다. 타자에 의한 예술만 있을 뿐이다. 라고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타자를 위한 문학은 모르겠죠. 다만 타자에 의한, 즉 독자에 의한 문학 작품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사르트르가 주장하고 있는 문학론의 한 축이죠. 두 축 중에 한 축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에 의한 문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작가는 자기가 쓴 작품을 그냥 원고를 다 그냥 서랍 속에 쳐놓고, 내가 죽어도 죽어서도 이 원고가 발견돼도 출간하지 말라 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쓴 원고를 갖다가 그냥 서랍 속에 놓고 그냥 지내는데, 사르트르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문학 작품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창작이 됐기 때문에 작품이 아니야 그러는데, 사르트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독자에 의한, 타자에 의한 어떤 노력, 즉, 이 작품이 객체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누락됐기 때문에 작품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이란 사르트르에 따르면 상호 주체성의 발산입니다. 상호 주체성은 뭐죠? 작가의 주체성과 작가의 자유와 독자의 자유, 그 다음 독자의 주체성의 어떤 결합이 되겠습니다. 작가, 작품 창조의 주체, 대자주, 그 다음 독자 읽기 행위에 의해서 마련된 작품의 객적인 측면, 즉 적자적인 면모가 결합될 때 대자, 적자의 결합이, 즉 이런 상태겠죠. 브루스와 무스와가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독자가 최소한 그 사람의 작품을 읽어주는 한, 그죠? 지속되겠죠. 이게 바로 사르트르가 생각한 그 독자에 의한, 타자에 의한 문학의 어떤 한 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사르트르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란 대상은 독자의 주체성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실체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르트르의 경우 문학 작품은 독자가 이해한 것만큼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소설 작품인데 어린아이들한테 이게 주어졌다라 할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객체화가 안 되겠죠. 그죠? 어린아이들은 이 책을 읽고 이 작품의 어떤 의미를 캐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더 극단적인 케이스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한테 이 책을 던져주게 되면, 개는 이 책 모르겠죠. 내용은. 그런 식입니다. 그런 어떤.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지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문학 비평에서 그 저자 또는 작가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 작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자가 세상을 떠났다 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비평에서 말하는 작가의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작품의 이해 또는 해석에서 저자의 어떤 권위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서라고 하는 저자, 그죠? 그 다음에 어소리티죠. 권위 있죠. 그게 원적으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어소리티하고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작가는 자기가 쓴 작품에 자기 자신의 어떤 혼을, 정신을, 사상을, 주체성을, 자유를 포로 얻기 때문에 자기가 보면 다 아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정신분석학이랄지 이런 쪽에서는 그걸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사르트르적인 논리에 의하면 작가는 자기가 쓴 작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작품의 해석에서 가장 권위 잡니다. 그죠? 이것 관련지어 가지고 짧게 한두 가지 제가 드는 예를 말씀드리자면 옛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조정래가 쓴 태백산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제 회자되고 많이 읽히니까 인천에 있는 대학의 국문학 평론이죠. 평론가 선생님이 그 책에 대해서 비평을 했습니다. 태백산맥 문제가 있다. 예컨대 자기가 이제 고증을 해보니까 사람 이름도 틀리고, 인물 이름도 틀리고, 그 다음에 지역 명칭도 틀리고, 모두 잘못됐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좀 잘못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썼어요. 신문 이렇게 지상에 썼는데, 조정래가 그걸 읽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게 뭐야. 픽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가는 내가 그렇게 의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네가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작품에서 내가 그 작품을 쓰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짰고 조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 거고 따라서 나의 혼을 내가 거기다 투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의 해석의 권위는 나한테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현대 이론가들은 이걸 반대를 하죠. 이게 이제
작품에서 텍스트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100%다 서로부터 무로부터 창조가 아니라 다 남의 것을 갖다가 짜집기 한다는 것이죠. 텍스트라는 개념이 이제 직조하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다 다른 작가들한테서 가져온 것이고, 따라서 저자, 네가 네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권위 있는 어떤 그런 해석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가 자기 자신이 쓴 작품에 대한 어떤 해석에 있어서의 최종의 권위, 그죠? 가장 권위 있는 어떤 그런 실력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저자의 죽음, 작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항상 이 저자의 죽음과 작가의 죽음에는 뭐냐면 독자라고 하는 것의 소생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학비평, 문학이론에서 작가, 작품, 독자인데 독자는 항상 무시됐었죠. 작가가 왕이고 그 다음에 독자는 항상 작가가 해주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받아먹었는데 그게 아니다. 작가는 죽었고 독자. 그러니까 독자가 있는 만큼 어떤 작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대 비평 이론에서는 이제 저자의 죽음, 작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독자의 소생을 얘기를 하는데 사르트르는 정반대입니다. 작가도 살려놓고 그다음에 독자도 살려놓는 그런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 문학론에서 펼치고 있는 독자 이론은 바르트랄지 아까 말씀드린 에코랄지 그다음에 독일 수용무역이랄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선구자적인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르트랄지 이런 사람과 비교해봐가지고 작가를 살리면서 독자를 살리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상당히 독특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어떤 그런 문학이론인데 그죠?